현대제철은 4월 초에 이미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면서 철강부터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관련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1분기 기업 실적도 보면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상승을 만든 주체가 바로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약간 흥미로운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길라잡이 주프로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다시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재점화되면서 증시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다우존스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14,200포인트 전고점에서 다시 하락하면서 기술 성장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그렇다면 연준은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거나 금리 인상 등의 카드로 긴축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연준 인사들이 긴축은 아직 아니라고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용과 물가 상승률의 목표는 아직 멀었다. 최근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거다. 테이퍼링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못 박는 등 모두가 긴축은 시기상조라고 합창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이 곧 온다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도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4월 초에 이미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면서 철강부터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후로 25% 이상 올랐고 지금 또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원자재 중에서 철강을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이유는 철강이 산업의 쌀이기 때문입니다. 철강은 중국발 공급 축소 이슈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원자재가 됐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은 현대차와 함께 성장할 종목이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더 중요하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왜 성장주보다 가치주를 봐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성장주라는 건 지금 당장 이익이 많지는 않지만 해당 기업이 속한 시장의 파이가 장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면 성장주로 분류를 합니다. 최근의 이슈를 예로 든다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에 속한 현대차, 기아차가 성장주가 되겠죠. 미국 테슬라 시가총액이 정말 지금 테슬라의 가치는 아니죠. 반대로 가치주는 기업이 현재와 근시일 내에 창출한 이익을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를 논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 찍혀야 되는 거죠. 제지 종목이 대표적인 가치주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고, 경제가 회복되면 민간 소비 지출이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시작하는 거죠. 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가 곧바로 재무제표와 실적으로 반영되고 먼 미래를 상상하며 치솟았던 성장주는 거품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 1분기 기업 실적도 보면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기본적으로 원자재의 큰형인 유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WTI 유가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 코로나 때 공급은 일정한 반면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원유 저장 공간까지 부족해지면서 4월에는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 이후에 최소 36달러에서 최대 43달러 사이에서 장기간 횡보하다가 11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더니 현재는 65달러까지 안착한 상황입니다. 오펙은 원유를 감산하는 기조였는데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한 점이 유가를 끌어올린 거죠.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관련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S오일입니다. S오일은 사우디 아람코와 라이센스 계약으로 세계적 수준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화학제품 제조 판매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데요. 일봉을 보면 4월 말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승을 만든 주체가 바로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기관의 수급은 S오일의 깜짝 실적 덕분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5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6,292억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순이익도 3,450억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제품 가격이 전분기 대비 30%,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유 부문이 매출액 3조 8천억에 영업이익 3,400억을 기록했고요. 특히 비중이 가장 작은 윤활기유 부문이 1,90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36%에 달했습니다. 경제 정상화에 가까워질수록 원유 수요는 증가할 거고 유가가 상승하면 원유 정제 마진이 개선되겠죠. S오일의 올해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주봉상으로는 갭으로 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의 가능성도 보입니다. S오일은 5주선을 갭으로 상승시키면 다시 안착한 후에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중장기로 천천히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약간 흥미로운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제분업과 소맥분 판매업을 하는 대한제분입니다. 곰표 밀가루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식품 부문과 사료 부문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대한제분 일봉을 보면 근래 들어서 급등을 시작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 가격 상승을 급등 이유로 예상할 겁니다. 국제 밀 가격이 8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곡물지대 가뭄으로 생산량은 줄어든 반면에 수요는 늘면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뉴스에 자주 나오던 이슈가 바로 이상기후였습니다. 남미 지역에서는 1년 이상 가뭄이 지속됐고 북미나 호주에서도 한파와 가뭄이 번갈아 오면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밀가루뿐만 아니라 쌀, 콩과 같은 주요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제분의 상승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곰표 밀맥주의 기세가 가히 무섭습니다. CU 편의점에서 판매되던 곰표 밀맥주 300만 개가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생산량을 작년보다 15배나 늘렸지만 판매량을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허니버터칩이 생각날 정도의 완판 행렬입니다. 곰표 밀맥주는 수제맥주 업체와 대한제분이 함께 만든 맥주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팔려도 대한제분 영업이익에 큰 기여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슈가 되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재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대한제분 주봉을 보면 급등한 게 한눈에 보이는데요. 지난주에만 무려 18%나 상승했습니다. 20만원 가까운 종목이 18% 상승했으면 엄청나게 급등한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증시 하락과 함께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가격 상승 덕분인지 곰표 밀맥주 판매량 덕분인지 주가가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제분은 근래 들어서 이슈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은 실적이 받쳐주질 못하면 원래 가격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결국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비투가 위험한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좋은 종목들을 빨리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